자, 이번 두 번째입니다. 대칭이동인데요. 대칭이동은 일반적으로 점에 대한 대칭이동과 어떤 점을 대칭이동시키는 방법과 도형을 대칭이동시키는 방법이 동일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정리를 해볼게. 가장 기본적인 대칭을 시켰을 때 점과 직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 일반적인 선에 대한 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건 마지막에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약간 빡빡한 부분들이 조금은 있고, 두 번째는 시험의 출제 빈도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많이 될 텐데 거기에 비해서 출제율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대칭이동입니다. 샹샹. 대칭이동 가자. 첫 번째 기본적인 거야. A, B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 친구를 X축에다 대칭이동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기가 수직이고 직각이니까 X좌표는 변하지 않지만 Y좌표의 보호가 바뀐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어. 자, 이 A, B라고 하는 사실, 이놈을 Y축에다 대칭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X의 보호가 바뀌지 않고 반대죠. Y의 보호가 바뀌지 않고 X의 보호가 바뀌게 될까요? 맞지? 자, 이 친구를 어디에다 대칭이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원점에다 대칭이동을 시켜볼게요. 원점에 대칭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둘의 부호가 모두 바뀌네요.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자, 이 친구를 Y는 X에다 대칭이동 시킬게요. Y는 X에 대칭이동을 시키게 되면 X하고 Y의 보호가 바뀌었다는 사실 기억나시죠? 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를 Y는 마이너스 X에다 대칭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대칭이동 시키면 요 정도에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쵸? 이 친구는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도 바뀐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해? 자, 이걸 한번 연결을 더 시켜볼까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고 이렇게 연결 한번 시켜보면 직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이 예쁘진 않은데, 예쁘진 않죠? 네. 예쁘진 않네요. 어쨌든 봅시다.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그 이야기를 지금 자 보세요. 대칭이동을요 적절히 섞으면은 회전이동이 돼요. 90도짜리요. 일단 원점 대칭이동 시키면 180도 회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건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잘 봐.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을 Y는 X에다 대칭이동 시킨 뒤에 Y는 X에다 대칭이동 시킨 놈과 그 다음에 이 친구를 X축에다가 대칭이동 시킨 놈은 정확히 그 각이 90도가 됩니다. 이 각이 정확히 90도가 돼요. 그래서 약간 회전 이동된 느낌들이 좀 있어. 왜 90도가 되냐면 대칭이동이니까 이 두 개의 각 같겠죠? 대칭이동이니까 이 두 개의 각이 같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각을 더하면 몇 도니까? 45도거든요. 왜냐면 Y는 X라는 직선이니까 이 각이 45도라고. 그러니까 두 각씩 더하면 몇 도가 돼요? 90도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어떤 한 점을 Y는 X에다 대칭이동 시킨 놈과 X축에 대칭이동 시킨 놈은 90도가 되더라. 그런 게 꽤 많죠. 이 친구랑 이 친구도 90도예요. 그쵸? 이 친구하고 이 친구도 90도야. 이 친구랑 이 친구도 90도죠.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뭐 할 수는 없으니까,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어떤 점을 말입니다. Y는 X에다 대칭이동을 시키고 X축 또는 Y축에다 대칭이동을 시키면은요, 그림만 한번 잘 그려보면 90도라는 느낌이 받을 때가 있을까? 90도라는 느낌이 받아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게 90도 회전이동 한 것인가?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90도만큼 회전이동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쉽냐면요, 얘들끼리 90도 했지 않습니까? X 좌표끼리 곱하고 Y 좌표끼리 곱해서 더해봐요. 둘이 곱하면 AB,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AB, 더하면 얼마가 되지? 0이 되지. X 좌표끼리 곱하고 Y 좌표끼리 곱해서 더해서 0이 되면 걔는 원점을 기준으로 90도만큼 돌아가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줘도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 정도로만 봐보고, 회전이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심한 문제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뭐 1등급 수학이든지
일품이든지 이런 데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나왔을 때 내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대칭 이동은 그 하는 방법들 자체가 단순해요. 생각보다. 그쵸? 평행 이동도 단순한데 대칭 이동도 단순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과정을 묻는 문제들은 그냥 전부 다 점수 맞으라고 주는 문제일 거예요. 하지만 대칭 이동 같은 좋은 소스를 가지고 그 정도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따로 교과서나 교재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하나만 더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직선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복잡한 풀이도 어느 정도 상당히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잘 봐. 첫 번째, 어떤 직선을 y는 x에다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그 직선은 내가 이거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기울기가 역수가 됩니다. 역수. 따로 설명은 다시 하진 않을게요. y는 x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요? 역수가 돼요. 두 번째, 어떤 친구를 x축에다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요, 기울기의 부호가 바뀝니다. 얘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y축 대칭 이동을 시켜도 마찬가지로 기울기의 부호가 바뀝니다. 얘의 기울기가 2이면 얘는 마이너스 2예요.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키면 뭔가 막 뒤집어질 것 같지만 아니요. 기울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들을 다 연결을 해보면 뭐 이러한 삼각형과 이러한 삼각형이 서로 모이기 때문에 닮음이고 이 부분이 닮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응되는 변들끼리는 평행하게 되어 있다. 됐니? 오케이. 이 정도의 사실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푸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정리하시고요. 영상 잠깐 멈췄다가 정리하시고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뿅. 자, 이제 우리가 문제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유형 문제 5번. 뭐 간단한 문제, 여기는 한두 문제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363번은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라고 했냐?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할 때, 자, 그냥 이거는 내가 밑에 2대1이 1대2가 보이니까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A하고 B점만 선분 위에다, 직선 위에다가 표현해 볼게요. A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 1이고요. 자, B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Y는 X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 2가 되겠네요. 됐죠? P라는 점은 AP 대 BP가 1대 2가 된답니다. AP 대 BP가 1대 2이다. 이거 보자마자 원이라는 거 알아야 돼. 어떤 원이었습니까? 1대2로 내분하는 점과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었어요. A에서부터 거리가 1이고 B에서부터 거리가 2이면 이만큼이 될 것이고, 이 점을 내가 하나의 P1이라고 잡겠습니다. 어떻게 잡힙니까? X가 3칸 가는 동안 X가 3 빠졌으니까 여기 1만 빠지면 되겠습니다. 3칸 이동하는 동안 Y가 3 커졌으니까 여기는 1만 커지면 되겠네요. 1,0이 되겠고. 자, 외분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B에서부터 2칸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외분점이 되겠죠. 이 점의 좌표는 여기 3 커졌으니까 3 커지면 되고요. 3 줄었으니까 3 줄어들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바로 진행하죠. 어떤 원이 됩니까?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되는데, 이 원의 길이를 구하시오. 길이는 지름 곱하기 얼마? 파이를 하면 되니까 지름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x좌표 4 차이 났고 y좌표도 4 차이 났으니까 지름은 4루트 2가 될 것이고 원의 둘레의 길이는 4루트 2파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64번 문제 보시죠. y는 x-2 위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점인지는 모르고요. A, B가 있습니다. 근데 1사분면에 있네요.
여기는 y는 x-2였고요. 자, 이 친구를 어디에다 대칭시키냐면 x축에다 대칭시키고 y축에다 대칭시켜서 점을 갖다 p1, p2로 잡았어요. x축에 대칭시키고 y축에 대칭시켜서 p1, p2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왔네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48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간단합니다. 자, 요 친구 길이 같을 것이고요. 요 친구 길이 같을 것이고 여기는 직각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 친구의 길이가 현재 x좌표인 a가 될 것이고 이 친구의 현재 y좌표인 b가 될 테니까 이 조각 갖다가 여기다 붙이면 그냥 직사각형 하나 큰 거 될 것이고 그럼 뭐 2a 곱하기 b 또는 뭐 2a 곱하기 2b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저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니?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2b가 될 터이니 이 친구가 48이도다. 그러면 AB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24가 됩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고 AB의 관계식은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B라고 하는 것은 A 마이너스 얼마? 2가 되므로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거 2차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요. 차이가 2차이 난 두 수의 곱이 24가 되어야 되므로 6 곱하기 4가 떠오르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얘가 얼마가 되구나 4가 되구나 나머지는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A가 얼마이다? 6이다. A가 6이면 B는 4이다 라고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의 대칭 이동의 활용 문제를 볼 건데 워밍업으로 한 문제만 보고요. 진짜 중요한 문제 하나 볼게요. 66번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풀어드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걸 갖다가 내가 풀어줬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시 연습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제일 맛있고 몸에 좋은 것들만 안 풀고 있는 거니까 내가 선생님이 문제를 푼 것과 다르게 별개로 너희들은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알겠니? 큰일 나요. 이거 선생님 풀었으니까 나 안 풀어도 되겠지?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시겠어요? 자, 이은이 알겠지? 다 풀어봐야 돼.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뭐 지민이, 승현이 마찬가지겠지? 자, 보자. 1366번입니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y는 x에다 대칭 이동한 직선이 대칭 이동한 직선의 수직이고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냥 한번 이거 식으로만 가보자. 마이너스 2x, 이건 문제 간단하니까 이 친구를 y는 x에다가 대칭을 시키면 x하고 y를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역함수였고요. 이 직선하고 수직이랍니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알아야겠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직선은 얘의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되겠네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를 지나갑니까? 2,3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67번을 볼 건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67번 옆에 최다 빈출 왕 중요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인정. 네, 허벌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바보같이 풀면 무지하게 길어져요. 거기가 시키는 대로 정말 기계적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식이 매우 길어집니다. 자, 이것은 선생님 말을 듣고요. 이 문제는 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3을 지난 직선이 기울기를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킬게요. 그러면 그 직선은 당연히 이 친구를 y는 x에다 대칭 이동한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현재 얘가 이해돼요? 마이너스 4,3을 지난 직선인데 y는 x에다 그 직선을 대칭시키면 그 직선은 마이너스 3,4를 지날 수밖에 없겠지. 됐니? 자, 그 다음에 그 직선을 다시 x축에 대칭시켜요. 딱 그만 좀 움직여라. 다시 x축에다 대칭을 시킵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네, 여기가 이 점을 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이 돼요. 근데 그 직선이 A를 지난대요. 잘 봐. 처음에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 근데 이 친구를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대칭 이동시켰더니 그 친구가 누구를 지나가? 4,3. 다시 처음에 그 점을 지난다는 문제. 출제율이 허벌나게 높다. 그냥 개 중요하다 생각하면 돼. 그 직선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인 직선만 알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원래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됐니? 거꾸로 가면 된다. 원래는 이 직선이었어요.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지금 x는 마이너스 3에서 4로 갔으니까 7만큼 증가했고 y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 갔으니까 1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거꾸로 가자고. 거꾸로 풀어보자고. 꼬여있으니까 이전에는 x축 대칭을 시키기 직전이니까 x축 대칭을 시키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네. x축 대칭을 시키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네. 그것의 기울기는 이것의 무엇이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y는 x 대칭 시키기 전에 그 전에 어떻게 됐죠? 오케이. 이 직선은 원래의 직선을 y는 x로 대칭시킨 거니까 대칭시키면은 다시 기울기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y는 x에다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네, 역수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입니다. 잘 봐. 거꾸로 가는 거야. 최초의 직선 L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y는 x에다가 대칭을 시키고 나서 다시 그 친구를 x축에다가 대칭을 시켰더니 그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냐면은 7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y는 x축에다 대칭 이동할 때에는 마이너스 7분의 1이 됐을 것이고 y는 x에다 대칭 이동시키면은 역수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요. 됐어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냥 이렇게 푼단 말이야. 친구들이 야 얘는 어디를 지나가? 4, 마이너스 3을 지나가. 여기에다가 이걸 y는 x에다 대칭시켰으니까 x는 이퀄 m에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돼. 얘를 다시 x축 대칭시켰으니까 복잡하죠. x축 대칭을 시켰으니까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요? y의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이놈이 어디를 지나갑니까? 최초의 점인 4, 얼마?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이렇게 푼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풀이보다는 훨씬 더 이 문제를 이해하고 풀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요. 그림을 이해하시고 그림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방금 이 풀이도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만 그냥 수식만 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이 단원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 수는 없으니까요. 반드시 그리면서 가시면 돼요. 실제로 시험 볼 때에는 더 짧은 것들, 간단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원의 대칭 이동 활용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원의 대칭 이동, 중심만 대칭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거는 별거 없어서요, 진짜로. 1374번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직선을 말입니다. y는 x에다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이 직선. 얘를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x하고 y의 위치가 바뀐다. 사실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x 자리에 y를 대입하고 y 자리에 x를 대입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누구랑 접한다? x-3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은 이퀄 k에 접한다. k는 얼마입니까? 자,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의 중심하고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의 말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풀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원의 중심은 몇 몇입니까? 3, 마이너스 5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표현하면요. 2x-y 플러스 9는 0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반지름알은 얼마입니까? 루트 k입니다. 됐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을 써서 표현하면은 루트 얼마분의? 5분의 3, 마이너스 5를 대입하니까 6에다가 5를 더하면 11.
9를 더하니까 얼마? 20. 이 친구가 얼마다? 루트 K다 라는 겁니다. 맞아요? 오케이. 루트 5 약분하면 얘는 4루트 5가 될 것이고 4루트 5는 16 곱하기 5 하면 되니까 90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K값이 얼마입니까? 90입니다 라고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됐어요?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넘겨서요. 유형 문제 8번에서 137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7번은 지금 67번하고 이르자리 숫자가 같죠? 뭔 소리야. 아니, 1000원짜리도 같고 100원짜리도 같네. 10원짜리만 다르네. 아, 근데 이 문제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한 번 더 반복하는 차원으로 풀어볼게요. 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해해봐.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이 친구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킵니다. 그럼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그 친구를 X축에다가 대칭시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가냐면 최종적으로 1,1을 지납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처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자, 봐. 거꾸로 가, 거꾸로. 최종적인 직선의 기울기 먼저 구해봐. X 얼마 증가했어? 2. Y 얼마 증가했니? 마이너스 3에서 1이니까 4. 오케이. 이 직선에 너 기울기 얼마야? 2야. 거꾸로 가자. 이 직선 전에는 Y는 X 대칭시켰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부호만 바뀐다 그랬죠? 마이너스 2야. 이 직선은 어떻게 돼? Y축으로 3만큼 내려도 기울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저렇게 찾는 겁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유형 문제 9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한 페이지 넘겨서 하나만 좀 보고 가도록 합시다. 1382번도 풀까 했었는데,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1383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접하는 문제들은 자꾸 보고 있어요. 직선 y는 y는 아니네요. y-2x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을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x하고 y가 바뀔 테니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다시 평행 이동합니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식은 x-2y에 플러스 1은 이퀄 0이 되겠죠. 얘하고 누가 접한다? 원이 접한다. 끝났습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접한다. 자, 접하는 문제 뭐라고요? 중심거리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로 접근하자고요. 됐어요? 중심거리 갑시다. 중심거리는 중심과 이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여기에 중심이 0,0이니까 0,0을 대입하면 1. 얘가 반지름과 같으니까 얼마? 루트 A. 그러므로 A는 얼마? 5분의 1입니다. 라고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원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앞 단원하고 앞에 있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형 11번, 12번, 13번은요. 다음 영상에서 내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유형 문제 14, 15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14번에서는 문제를 몇 개를 더 풀어드릴 건데 내가 다 풀어버리면 내가 풀 게 좀 많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다 풀어버리면 너희들이 풀 게 정말 없으니까 선생님이 숫자를 좀 바꿔서 풀던지 할게요. 자, 첫 번째 1404번입니다. 이 개념은 사실은 너무나 많이 봤던 개념이다 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4이고요. B라는 점도 있습니다. 5,2입니다. P라는 점은 X축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때 다음의 최소값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어떻게 했습니까? 꼬인 거 풀어주기로 했죠. 그쵸? 자, 얘 더하기 얘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던 개념이에요, 지금. 자, 저 친구의 최소값은 이미 해법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바로 진행을 해보면, A든지 B든지 아무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반대편으로 넘기신 뒤에, 그러니까 X축, 그러니까 얘가 튕기는 곳을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거울 반대편으로 넘긴다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수직으로 넘기고 나서 보면은 얘는 5,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이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두 삼각형 합동이 되어서 B'의 B'P의 길이와 그 다음에 BP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AP 플러스 B'P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풀었습니까? A하고 B가 이 거울을 중심으로 같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현재 꼬여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 꼬여있는 아이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이 길이랑 같은데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당연히 무엇이 됩니까? A에서 B'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한 선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너희 최소값은 AB'이더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그 최소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됐을 때의 P의 위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P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가 되겠죠. 맞아요.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찾냐면 닮음으로 찾는 거야. 그림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잘 들어. 다른 거 보지 말고 얘만 보자. 뭐만 봐? 주황색만 봐. 보라색만 봐. 보라색만. 보시면은요. 두 개의 삼각형은 완벽한 닮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과 이 각은 합동이니까 같고요. 이 각과 이 각은 막꼭지가 같아요. 마치 빛이 튕겨서 이동하는 것처럼 최단거리, 빛은 항상 가장 짧은 경로로만 이동하니까 이게 거울이라 생각하면 빛의 이동 경로하고 완전히 똑같은데 P의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닮은 B를 이용해 찾는 거야. Y의 값이 닮은 B야. 여기에 Y 값이 4이고 여기에 Y 값이 2이므로 오케이 2대1 이 친구의 닮은 B는 몇 대면? 2대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오케이 X좌표는 볼래요? 여기에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X좌표는 5인데 그 친구를 2대1로 내분하는 곳에 좌표를 찾으면 되니까 X가 3칸 이동하는 동안 6만큼 커졌으므로 각 칸당 몇 칸씩 2씩 커지면 되겠더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두 번 더하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3,0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1407번도 가볍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최소값만 구하는 거고 PQ의 길이 구하는 겁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1407번은요. 숫자를 바꿔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은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튕겨가고 있고요. 이 A점의 좌표는 2,5라고 잡겠습니다. B점의 좌표는 4,1이라고 잡아볼게요. PQ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뭐 QP일 수도 있고 PQ일 수도 있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는 거를 선분의 길이 최단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풀어낼 거야. 이렇게 꼬여 있는데 얘를 이쪽으로 풀 거야. 푸는 것을 우리는 수학에서는 이 단원에서는 대칭 이동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예,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x의 부호가 바뀌니까 다음과 같이 될 것이고,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아지게 될 거고, 이쪽도 꼬여있는 놈을 반대쪽, 튕기는 쪽 반대쪽으로 풀어버리세요. 이렇게 B'이 되는 것이고, x축 대칭이니까 y의 부호가 바뀌는 것이고, 그때의 최단거리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같으므로 가장 짧은 거리는 이 둘을 연결한 선이 가장 짧은 거리가 될 것이다. 됐니? PQ의 길이를 구하랬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알고 있으니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뭐 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지금?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나는 조금 더 깔쌈하게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닮음을 이용하셔서 P점의 좌표하고 Q점의 좌표를 잡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발상은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이죠.
자, 봐요. Y축에다 수선의 발 내려볼까, 이렇게. 여기도. Y축에다 수선의 발 내리면, 오케이. 아야, 아파라! 여기 5이고,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에 X좌표의 B가 곧 닮은 B가 되잖아요. 그쵸? 여기 X좌표는 절대값이 2가 되겠고요. 여기 X좌표는 절대값이 4가 되니까, 닮은 B가 1대 2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도 1대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1대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좌표가 얼마입니까? 6만큼 증가했으니까 한 칸당 2씩. 여기에 Y좌표는 얼마?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여기에 X좌표를 알고 있으면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세요. 여기서 내릴까? X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세요.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세요. X축에 있는 점을 알고 싶으니까. 그때 닮은 B는 여기에 Y값이 얼마이고 5이고 여기에 Y값의 절대값이 얼마니까 1이니까 5대 1이 되네요.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2였고 여기 X좌표는 얼마입니까? 4였습니다. 4를 총 6인데 이 6을 5대 1로 쪼개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이렇게. 한 칸당 1씩이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요놈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3루트 얼마?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근데 직방 잡아가지고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직방을 잡아가지고 그것의 X절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아시겠어요? 자, 계속해서 가보죠. 1409번을 풀어드리려 했지만 왠지 여러분들이 해결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1410번 문제 매우 자주 나오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1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꼬인 거 풀어가 보시면서 할 건데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죠. 자, 1412번 잘못 썼어요. 이건 너희들 고민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을게. 1410번도 오지고 지리게 많이 나오죠. y는 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점 A라는 점은 3,2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적당히 이렇게 잡아가지고 y는 x 위에 한 점, x축에는 한 점을 잡아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A, B, C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입니다. 자, 무조건 뭐 하면 됩니까? 꼬인 걸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꼬인 걸 풀 때에는 근데 여기 있는 B에 있는 것을 풀고 싶으면은요 대칭이 되고 있는 이 거울에 정확히 수직으로 반대편에다가 점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y는 x 대칭이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2,3. 오케이. 자, 이 친구는 어디에다 대칭시켜야 되냐면 x축에다가 대칭을 시키면 되겠죠. 여기를 A2'이라고 한다라면은 3,-2가 될 것이고 최소값은 당연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최소값이 되겠네요. 됐어요? 2,3과 얘 사이에 뭐를? 거리를 구하시면 기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문제 15번 더 가보죠. 유형 문제 15번은 말입니다. 내가 개념 하나만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해결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최단거리 문제는 시험에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쉬운 게 나올 때도 있지만 어려운 게 나올 때도 많아요. 그 어려운 문제들은 심화 문제를 보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것들 기본 개념들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예요. 점 A가 여기 있어요. 우리 집입니다. 여기에 강이 있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다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다리는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리에 너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A가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에 놀러 가기 위해서는 가장 짧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여기를 거친 다음에 다리를 건너서 다시 지나가야 돼요. 됐어요? 이 길이의 최단 거리가 만들어지려면 이 다리를 도대체 어디에다 설립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다리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면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될 거예요. 길이가 달라 보이죠? 네, 다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더 길고 하나는 더 짧다는 뜻인데 어디에서 가장 짧냐? 여기 붙이시면 돼요. 위로.
이 다리의 길이만큼 위로 올리시면 돼요. 어차피 이 길이는 내가 다리를 어디에 잡든지 간에 항상 공통적으로 가져가야 될 길이란 말이니까, 길이니까 이 부분 고려하지 말고 그냥 얘를 여기다 위에다 붙여버리실래요? 이 부분을 위에다가 붙여버리시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B'도 위로 다리의 길이만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때 요 길이가 이렇게 지금 B 같은 경우에 파란색 B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보라색, 녹색 B는, 이제 주황색 B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주황색 B가 가는 길이에 다리를 길이를 뺀 주황색의 길이가 될 것이고, 얘가 파란색의 길이가 될 거예요. 누가 더 짧습니까? 현재로서는 파란색이 짧죠. 누구를 더 짧게 할 수 있습니까? 더 짧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더 짧게 할 수 있죠. A에서 B'까지 연결하시면 그 부분이 가장 짧은 선이 되겠죠. 여기가 바로 다리의 위치가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가장 짧은 거야. 이때에는 보시면 노란색이 쭉 연결이 한 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서로 이렇게 평행하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다리가 이렇게 반드시 지나가는 선이 있다라면은 그 선은 무시하고 그 선을 지우고 위로 똑같이 올려가지고 똑같이 올려서 지우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15번 유형이 그런 문제 유형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갈 겁니다. 정리하시고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마지막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종강입니다. 곧. 오케이.